전쟁이 끝난다는 말은 대개 안도감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 하부는 끝보다 조건을 먼저 보여줍니다. 이번 중동 관련 소식도 바로 그 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멈춤의 신호가 나왔지만 해석은 아직 하나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종전 관련 양해각서, 즉 MOU를 조건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분명했습니다. 이란의 권리와 이른바 저항 세력의 이익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면 합의 가능성이 조금 열린 듯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달린 승인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시장과 외교관은 같은 문장을 다르게 읽고 있습니다. 한쪽은 긴장 완화를, 다른 쪽은 추가 협상의 시작을 봅니다. 먼저 MOU라는 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는 보통 최종 조약보다 느슨하지만 당사자의 방향을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즉, 모든 쟁점이 해결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이 아직 남아있는지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비슷한 해석이 나옵니다. 형식상 진전처럼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조건과 해석의 여지가 큽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측 인사는 종전 MOU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와 함께 권리 보장 문제를 강하게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단순한 문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안보, 주권, 영향력 같은 넓은 의미가 함께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표현은 저항 세력의 이익입니다. 이 문장은 지역 내 동맹 세력 문제와 연결돼 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종전 논의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동 전체의 세력 균형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문장 하나가 국제 신호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조건부 승인은 기대와 경계를 동시에 키웁니다. 특히 에너지 시장은 이런 표현에 민감합니다. 실제 합의가 아니어도 긴장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만으로 가격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이런 흐름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원유 가격과 해상 물류가 흔들리면 한국과 일본, 동남아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중동 긴장 완화 기대가 곧 물가와 환율 전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상황은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식은 낙관만으로 읽기 어렵습니다. 국제 분쟁에서 조건부 승인은 흔한 외교 언어입니다. 완전한 거절도 아니고 즉각적인 찬성도 아닌 중간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런 표현은 협상 공간을 남겨둡니다. 동시에 상대에게 무엇이 핵심 요구인지 분명히 전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을 단순한 평화 신호로만 보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협상 조건표가 공개된 것에 더 가깝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조건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보장 방식과 범위가 불명확하면 해석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외교와 시장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외교는 문장을 오래 따지지만 시장은 가능성만 보고 먼저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미 투자자들은 중동 관련 뉴스에 즉각 반응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육아, 안전자산, 해운 관련 종목이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항공업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장이 낮아지면 우회 항로 부담이 줄 수 있지만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동 뉴스가 아시아 태평양에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공급망입니다. 에너지뿐 아니라 보험료와 운송비도 함께 연결돼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전쟁과 평화가 추상적인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생산 일정과 가격 전략을 바꾸는 현실 변수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저항 세력이라는 표현이 공개적으로 언급됐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역 내 대리 세력 문제를 비켜가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그만큼 협상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종전 문서만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 세력 문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 합의가 어려운 이유는 총성이 멈추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 당사자가 이후의 질서를 어떻게 상상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건부 승인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쟁 종료보다 이후의 영향력 배분을 함께 묻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과 소비자에게는 결국 에너지 비용이 가장 현실적인 연결고리입니다. 국제유가가 흔들리면 물류비와 생활물가도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환율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달러 선호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조건부 발언이 실제 합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 현장에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메시지의 가능성도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문장 자체보다 뒤따르는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추가 접촉이 있는지, 조건 조율이 이어지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진전과 경계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한 문장 안에 희망과 계산이 함께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는 단순히 누가 이기고 지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가 얼마나 민감하게 연결돼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아시아 증시도 중동 관련 헤드라인에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정유, 항공, 해운 업종이 먼저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영어 표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뉴스처럼 외교와 시장이 함께 움직이는 장면에서 자주 쓰는 말들입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컨디셔널 어프루벨입니다. 컨디셔널 어프루벨. 조건부 승인이라는 뜻입니다. 찬성은 하지만 특정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나라는 종전 문서에 조건부 승인을 보냈습니다. 컨디셔널 어프루벨, 조건부 승인입니다. 두 번째 표현입니다. 프로텍트 이츠 라이츠입니다. 프로텍트 이츠 라이츠. 자국의 권리를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외교 기사에서 매우 자주 보이는 표현입니다. 이라는 합의 속에서 자국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로텍트 이츠 라이츠, 자국의 권리를 지키다입니다. 세 번째 표현입니다. 리메인 언클리어입니다. 리메인 언클리어.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뜻입니다. 아직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할 때 적절합니다. 조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리메인 언클리어, 여전히 불분명하다입니다. 네 번째 표현입니다. 이즈 텐션즈입니다. 이즈 텐션즈. 긴장을 완화하다라는 뜻입니다. 전쟁, 외교, 시장 뉴스에서 매우 자주 나옵니다. 작은 합의 신호만으로도 지역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즈 텐션즈, 긴장을 완화하다입니다.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드로 어텐션입니다. 드로 어텐션. 주목을 끌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단어나 장면이 특별히 눈에 띌 때 씁니다. 저항 세력이라는 표현이 특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드로 어텐션, 주목을 끌다입니다. 여섯 번째 표현입니다. Depend on outside factors입니다. Depend on outside factors. 외부 변수에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협상 결과가 여러 주변 요소에 영향을 받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실제 합의 여부는 외부 변수에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Depend on outside factors, 외부 변수에 달려있다입니다. 일곱 번째 표현입니다. Experts are watching closely입니다. Experts are watching closely. 전문가들이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확실성이 큰 뉴스에서 자주 쓰는 문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건부 승인 이후의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Experts are watching closely. 전문가들이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 표현을 짧게 묶어보겠습니다. 컨디셔널 어프루벨, 프로텍트 이츠 라이츠, 리메인 언클리어입니다. 그리고 이즈 텐션즈, 드로 어텐션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뉴스의 방향과 분위기를 읽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Depend on outside factors, Experts are watching closely까지 익혀두시면 국제 뉴스 이해가 훨씬 편해집니다.
내용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종전 MOU를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조건을 앞세웠습니다. 그 조건은 이란의 권리와 저항 세력의 이익 보장으로 요약됩니다. 그래서 이번 소식은 평화 신호이면서 동시에 협상 신호이기도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관점에서는 에너지 가격, 해운, 환율이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한국 경제에도 간접 영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뉴스의 핵심은 전쟁이 끝나는가만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 아래에서 끝나느냐가 더 큰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지역 질서와 세계 시장에 동시에 파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문장 하나도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조건부 승인 소식이 실제 평화로 이어질 가능성과 추가 협상용 메시지의 가능성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국제 뉴스를 영어로 볼 때는 결과만 보지 마시고 조건을 나타내는 표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변화는 종종 그런 단어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다음 소식을 접하실 때도 합의라는 단어 뒤에 붙는 전제를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제가 세계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편 종전이라는 단어는 매우 강해 보이지만 실제 외교 현장에서는 단계별 문서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문서는 원칙을 담고 이후 문서는 이행 방식을 다루는 식입니다. 그래서 첫 합의가 나와도 긴장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기업의 대응에서도 중요합니다. 회사들은 헤드라인 하나만 보고 공급 계획을 바꾸기보다 후속 조치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융시장도 비슷합니다. 첫 반응은 빠를 수 있지만 지속적인 방향은 실제 실행 여부에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뉴스는 한 줄 요약보다 과정 이해가 더 중요합니다. 조건, 보장, 후속 조치라는 세 단어로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평화는 선언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신뢰는 세부 조건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번 소식도 바로 그 간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